선택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 2,720선이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입니다.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 하락했던 그 양대 시장, 오늘 코스닥, 특히 더 부진했었던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이어지는데요. 오늘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는 뭘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모습의 단면은 주말에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를 거다. 시가는 닮아가려고 했는데 달라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추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A 주시하고 제가 시세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주 초반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관점과 뭐 전략도 같이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는 또 AI 반도체, 엔비디아,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위주로 강세 반응이 나왔죠. 네, 반응이 나서 오늘 코스닥은 쫓아갔는데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도 제가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250만 주 사들이고 있어요. 이대로 큰 조정 없이 9만 전자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무슨 매물 소화를 하느냐 화력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적죠. 네, 25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상승률이 적으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라는 거죠. 네, 지금 매물 차트의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딱 걸리는 이제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85,000에서 8만 후반부에서 등락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AI 반도체 코스닥 주자들 다수는 저는 뭐 지난주 제가 뭐 유리기판도 한 말씀드렸죠. 약세장에 붙는 테마다 1차 한번 챙겨놓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오늘 다수는 좀 아침에 시세가 나다가 다들 좀 대밀리거나 음선이 많이 떨어지죠. 네, 음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계감이 네, 코스닥 자금 중에는 이런 물건들이 좀 올라간 주가들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장이 오늘 코스닥 시장이 변동이 큰 거는 물론 2차 전지와 최근에 바이오의 급락 조정이 컸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뭐 느끼시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당장 이제 중동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라마단 기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마단 기간이 내일 종료가 됩니다. 4월 9일. 기독교의 뭐 부활, 사순식이랑 비슷하죠, 이게. 라마단 기간에는 피를 보지 않아요. 이슬람 전통상.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란에, 보복 군사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지금 내 시장의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선거하는 날 이후부터 이제 10일부터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에 따른 경계감도 있고, 그 다음에 총선적, 정책적 변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번 정부의 시장 부양책이 계속 이게 총선 이후에도 네, 밀어붙일 수 있을 것까지는 경계감들. 그 다음에 검투세에 대한 뭐 사정 경계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큰 자금들이 생각하는 바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 들어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지고 또 뭐 플레이하는 주가들은 계속 뭐 이런 물건들 나오더라도 있겠죠. 네, 좀 생성되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오늘 차익 매수인데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계속 주도하고 있는 AI 그룹이죠.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제일 많이 갔잖아요, 그동안, 그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 이번 4월 달에 조정을 잘 완성하고 장이 돌아서면 또 저는 AI가 할 것 같아요. AI 뭐 관련 핵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든 AI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의 트렌드와 미국 시장의 지금 투자들이나 미국의 생각들을 보면은 AI 올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는데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런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오늘 보니까 오전에 큰 폭의 반락이 있었죠. 지금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한 3%대 강세 나옵니다. 테슬라의 강세는 참고로 이 전기차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 이야기하던 거죠. 요게 이제 출시가 8월 달에 있을 거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2차 전지랑 상관계수는 낮으나 일단은 과락이라는 거죠. 과락에서 반발이 좀 붙어서 반등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은 제가 지난주 발라가는 가운데 지금 공식적으로 일단 매수 가능형은 이거밖에 말씀 안 드렸죠. 자동차. 그 다음에 물론 각종 이슈들은 제가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선까지.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죠. 참고로 현대차는 40만 주대 매수로 한 3, 4% 땡기는데 지금 화력을 더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1% 올라가기 힘들죠. 거래 공백 구간입니다. 수익률은 지난주에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죠. 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담당이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예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주고 있었다고. 현대오토에서 오늘 6% 반응하는 거. 네, 이게 오늘 하나의 지금 업종 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이 오후에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12시부터 빵 차고 나왔습니다. 네, 순간 39도 깨고 38대까지 갔는데, 요것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구리 가격 차트고요. 구리 가격 있고로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그거랑, 수요가, 전력 케이블 좀 더 구리가 만들 수요죠, 그죠? 7월근에 AI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제 금값이에요. 금값이 지금 신고가 나가지고, 온스당 2,350불을 가리키고 있고, 제가 유가가 실은 브렌트유는 90불대 넘어 이제 100불 지금 도전하러 가죠. 텍사스유만 지금 이제 90불 전후 들어오고 왔는데 지금 100불 넘어가려고 하죠. 제가 원자재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요거 제가 배후에 미국에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 죽이기 작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중국, 러시아, 사우디죠.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추창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용이 되고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이야기하면 길고,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갑자기 원자재 시장 전체에, 원자재 커모디티가 관련 이 상품들이 치고 나오고, 강세가 나오고, 국제 유가까지. 이 부분은, 그런 어중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포스코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또, 금융위원장하고 만나죠. 또 기업 2차 밸류 관련 기업 관계자랑 지금 미팅이 잡혀 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밸류업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되는 모습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커머디티 관련 중에 제일 잘 나간 거는 실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가 휘황찬란하게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났죠. HD 현대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지난 3월, 제가 초중순 사이에 설명드렸던데 LS 일렉트로닉 엄청나게 갔는데 전력기기에는 전선이 고압 케이블이 반드시 따라가죠. 그래서 전선주도 제가 하나의 트렌디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발선보다는 일정 수준, 전력기기 대비 못 갔다 이거죠. 대한전선은 급등주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주말에 상한가까지 치솟았던 대원전선, 수급이 좀 강하게 오전까지 들어왔었고요. 요들은 이격은 벌어졌는데 지금 단발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적이 실체되니까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동 변수 있고로 또 다 반응하죠. 지난 수요일 언급드렸던 흥하해운. 네, 그냥 관련주도 먼저 땡기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산주는 대형주가 조금 이제 수렴 조정을 주고 있는 사이에, 이런 중동발 리스크 관련주, 방산 개별 종목이 좀 약진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오늘 테마가 좀 붙은 거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제일 많이 빠진 바이오주도 반등은 시도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15만원대 아이테오젠도 반등은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승인 여부가 결정나는 HLB도 반등은 시도하겠죠. 재료 남아있으니까. 네, 이런 모습인데, 전반적인 정신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올라간 주가들에 대해서, 매수보다는 좀 이식 매물과 경계 매물들이 좀 우세하는 가운데, 860을 결국 오고야 말았다는 거. 네, 이게 오늘 양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에 움직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카테고리별로 쭉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 FOMC 점도표 발표 이후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게 후퇴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원자재 관련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특징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모멘텀으로 살아있는 쪽에 대해서 핵심주, 그리고 모멘텀으로 살아있는 종목 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또 제가 시장이 뭐 어떤 방향성을 볼 건가. 일단은 코스닥을 보면은 좀 지수 분위기는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느껴집니다. 업종과 종목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업종 간의 대응인데 반도체 쪽은 뭐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다만 조정을 마치고 다시 또 갈 거예요. 네, 가는데 어쨌든 지난주 제가 강할 때는 대응하자고 했죠. 강한 거 터진 것들을 좀 챙겨놓고 네, 순차적으로 현금 조율을 하고 대체재를 중심으로 좀 거래를 하시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챙긴 분들은 그랬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4월 중에 하락 조정기를 좀 예쁘게 그쳐주면 또 한 번 기회는 되는 거예요. 단 지금 타점이 오늘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더 매물 소화가 될 수 있다. 화력을 밀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나 현대차는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좀 상승하는 엄선 떨어지잖아요. 이격은 좀 좁히는 계기가 된다.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변수예요. 인플레이션 변수가 금리나 기대치를 이겨버리면은 단기간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세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 말씀드려가지고 단 한 번도 빠지면 수익 연결 다 하셨죠. 뭐 챙기고 다시 받을까 이건 단기 전략인데 추세적으로는 네 이번에 실적 대비 과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발은 붙습니다. 붙어서 네 트렌드상으로 제가 편입자들은 좀 요거는 여유 있게 좀 가는 게 맞아요. 다만 한번 뺄 때는 누가 어떤 이유로 뺄 거냐.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라마단 기간 끝나고 나오면은 공급망 리스크 부각대가 한번 뭐 늘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거는 제가 위기보다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전면전까지 일으킬 지금 상황 전혀 아니고요. 네, 주고받는 게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는 예, 찐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반응하는 과정 속에 등락이 있을 거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업종군들은 제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소비재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도 우리가 뭐 트레이딩 하신 분들 뭐 다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지금 뭐 SKC는 더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은 조금 관전해 보는 게 맞다. 이격은 좀 좁히는 것이 맞고, 최근에 부상하는 전선주는 실적 기반해 가지고 움직인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전선주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의 베팅, 금값과 구리 가격의 신고가 갱신, 요거는 제가 짧은 트렌드가 아닌 것 같죠? 그 의중은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이야기하고 나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몽땅 다 움직이는 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들 하단에는 주가들 많습니다. 금값이고 뭐 구리 관련주는 좀 반영됐는데 나머지 반영도 되지 않았네요.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나는 뭐 지금 뭐 약세 업종을 붙이고 가지고 지금 매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으려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제가 오늘 뭐 주요 전략을 좀 언급드리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테마와 이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는 힘든데, 어쨌든 그거 세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하고, 방산주는 죽었을까 다시 소생할까 이것도 중요하죠. 네, 방산주는 휴식은 취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이슈들은 남아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좀 주요 업종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대장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봐야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대장주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땡겨가지고 매물 소화는 좀 불가피합니다. 너무 기관들이 설쳤어요. 근데 이제 기업 분할이 되면은 좀 조정이 깊을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기업 분할을 떼내는 업종이 구경지를 떼내잖아요. 과거에 하나 베어링, 하나 정밀기계, 하나 비전 이런 걸 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퍼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퍼에서 저퍼로 바뀌겠죠? 그거 다 떼내면 저퍼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지금 하나에어로서의 방산 부분이 제일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접화가 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거예요. 다만 당기는 매물수와는 불가피하다는 거, 이 정도만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나오자 원자재주나 원자재 가격 쪽에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담을 좀 소화한 이후에는 AI 관련주 같은 시장의 주도주가 가격 부담을 좀 해소하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